자, 지금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여러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4월쯤인가 서울 강서구 의원 김민석 의원이 자신에게 해당 자료를 건넨 서모 씨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나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건데요.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의 가족들, 어린 자식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이 돼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죠. 이 자료를 구의원에게 건넸던 서모 씨는 평소에 지가 민주당 측 인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인의 각종 자료들 수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소속이기도 했었죠, 이 사람. 그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민주당 의원들 누구라도 연루가 되어 있겠구나. 분명히 누군가가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역시 우리 예상대로의 집단이 맞기는 한가 봐요. 멍청하기 짝이 없죠. 자, 며칠 전에 여러분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된 MBC 기자의 압수수색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아니 근데 이게 웬걸, 해당 기자의 압수수색 자료를 뒤지던 수사기관 거기에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서를 포착을 했네.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무언가를 수사기관에서 포착을 한 것이겠죠. 야, 철험의 인물이 여기 또 걸려들 줄이야. 자, 그래서인지 최강욱 의원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최강욱의 자택 앞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실 사무실 역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 해당 사건 지금 최강욱은 참고인 신분인데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야, 그렇게 한동훈을 싫어하는 티를 법사위에서도 팍팍 내더니 이 정도까지 찌질하고 더러운 짓에 연루가 되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자료가 돌아다닌 경로를 보면요.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된 자료가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민주당으로 자료가 넘어가고 민주당에서 임모 씨라는 MBC 여기자에게 자료를 넘기고 그 자료가 열린공감TV, 그러니까 아까 그 서모 씨, 김민석 구의원에게 자료를 넘긴 그 서모 씨에게 전달이 되고 이걸 받아본 김민석 의원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발을 한 거잖아요. 법사위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민주당에서 MBC 기자에게 자료가 넘어갔을 때 그 중간 역할을 한 자가 대체 누굴까? 민주당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이걸 한동훈 장관 본인도 의심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지금 최강욱이가 걸려버린 겁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한동훈 장관이 언젠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민주당이 이 건을 보고 이거 과잉수사다, 너무 과잉수사 아니냐라고 비판을 가하니 아니 됐고 니들이 관여가 되어 있는지부터 내부 점검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받아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요, 최강욱의 핸드폰까지 압수수색한 것을 보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충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 철험해라는 집단은 도대체 어떻게 된 집단이길래 하나같이 민주당에서 사고를 치고 범죄 저지르고 막말하고 꼬장 피우는 의원들은 왜 거의 철험의 일원일까요? 김남국이가 코인 사태로 나락을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대선 자금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탈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최강욱이 튀어나와서 없어 보이게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핸드폰 뺏기고, 이게 뭐야? 이 정도면 여러분, 철험해라는 집단은 정말 민주당 내에서 고르고 고른 패급들만 가입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 김의겸, 김남국, 최강욱, 김용민, 황운하, 민영배, 이수진, 양이원영, 이들이 그토록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뭘 누구긴 누구야. 이재명이지. 이재명의 수족처럼 움직이면서 온갖 정부하는 일에 방해만 하고 한동훈을 괴롭히고 수많은 가짜뉴스 발설하고 거기다 사과도 안 하고 꼬장이란 꼬장은 정말 다 피우고 있는 애들이 바로 이재명의 친위대 철험회인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얘네들이 이재명 모르게 시전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모두 다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저 최강욱도 지금 우리가 반응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표할지, 노발대발 승질을 낼지, 아니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뭐 검찰의 과잉수사다, 검찰공화국이다, 조작수사다 이딴 얘기를 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을지. 지금 최강욱 안 그래도 다른 거 걸려있는데 김명수가 최강욱 판결 늦춘 거 7월이면 끝인데 그거 계속해서 연기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그 중간에 저런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가 됐으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으니 이건 빼박,
그냥 처벌각입니다. 처벌각. 드디어 인테리어 쇠창살로 된 곳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험의 최초로. 아,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한동훈 장관 핸드폰 비번 안 푼다고 엄청나게 뭐라고 했었었는데 혹시 본인 핸드폰에 비번이 걸려 있으면 순순히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또 궁금합니다. 뭐 그걸 풀 의무는 없지만 워낙 한동훈 장관에게 싸지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풀면 욕 오지게 처먹을 거거든요. 자, 증거가 다 확보가 된 상태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건 다들 아시죠? MBC 임모씨 여기자의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최강욱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MBC 여기자의 압수수색 자료에서 최강욱이 연루된 강력한 증거들이 튀어나왔단 소리입니다. 자, 이 최강욱은 이렇게 장난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최강욱이고 피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겁니다. 자, 이 최강욱이가 개인정보 유출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 하면은 가해자로 보이는데 그 가해자가 피해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고 자, 이걸 보고 장난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 그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뒤집어져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이 가해자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고 있고 진짜가 가짜로 내몰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최강욱만 보더라도 그동안 본인이 조국 아들과 관련해서 인턴 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해서 거기가 1심, 2심 전부 다 유죄로 판결을 받고 이 말하자면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이 날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대법원이 지금 질질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해서 채널 A 사건도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 있는데 거기도 최강욱에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강욱은 거기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고 그런데 또 다른 이 채널 A 사건으로 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최강욱은 끊임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뭐 보복이라고 할까, 복수라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가 되지 못한 상황 또는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찍이 검사로서 출발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두각을 나타내니까 거기에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자신이 어쨌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돼 있는 채널 A 사건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MBC입니다. 거기 채널 A는 말하자면 채널 A 사건을 보도한 게 MBC 보도로 드러난 거고 자, 이번에는 MBC 이 임모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들려있는 부동산 매매나 가족들이 인적 사항에 나와 있는 등본, 초본 이런 것들을 빼돌려가지고 결국은 이 모 유튜브 채널에게 전달됐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은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년 전에 이 집을 사고 팔았는데 그 당사자 찾아가가지고 이 집을 왜 샀냐, 뭐 왜 팔았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한 끊임없이 이 최강욱은 거기에 한동훈 관련돼서 크게 열등감을 갖고 한동훈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인 한동훈 장관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이 아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오늘 이 한국전쟁 전사 교정 공직자 이 주원탑 제막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신고나 고소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최강욱은 이날 경찰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취재진과 만나서 너무 황당한 일이고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면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건 처벌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강욱이라고 하는 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끝까지 한동훈 장관의 이 뭐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또는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럴까. 그러니까 이 최강욱은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지를 달았고 배지를 달아줘봐도 계속 헛발질만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진영에 계속해서 부담만 주고 있다. 역풍이 불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경찰청의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최강욱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서 이날 오전부터 용인에 있는 최강욱의 거주지 앞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 국회에 제출됐던 한동훈 장관의 가족, 또 장관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자료가 최강욱과 MBC 기자 임모 씨 그리고 야권 성향의 유튜버 등을 통해서 유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유출됐을까? 그러니까 뭔가 최강욱을 파가지고 MBC 기자들 준 것도 그렇고 MBC 기자는 다시 그걸 자기가 지금 지지하기가 뭐 나와보다 안 나오니까 그래서 또 유튜브 보고 이거 파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동훈을 파가지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궁지 몰아넣어라 요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동훈 장관은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 본인은 피해자다. 본인은 피해자다. 최강욱은 가해자다 하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이 정부 질의를 할 때 최강욱에서 계속 몰아세우니까 아니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되어 있는 최강욱 의원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최강욱이가 자기가 정의의 사도처럼 얘기하는데 본인이 가해자란 겁니다. 가해자. 가해자가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장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닦아씌우고 몰아씌우고 뭐 이렇게 제대로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듣고 딱 한마디로 정리해갖고 당신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뛰어난 점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이 복잡한 걸 그게 뭐 상대방의 말 따라가지고 헷갈리지 않고 딱 정리를 해가지고 다 듣고 난 뒤에 그건 아닌데요. 그건 가해자가 할 말이 아닌데요. 이런 식입니다.